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그 개혁 법안에 큰 그림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 가지 같은 일들이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느끼기엔 제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제가 지금 법사위에서 문제 제기하는 사안들을 보면은 줄기보다는 약간 가지 같은 걸 자꾸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본류가 아닌데 지류가 다닌 얘기들은 꼭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어야 됐나? 본류가 되는 문제의식이라면 당연히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하면 제기하는 부분들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류라는 인식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검찰의 그 공소청의 장의 이름을 정하는 문제 같은 게 물론 이제 공소청장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헌법에 검찰총장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우회적으로 가는 방향보다는 일단은 개헌 전이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문제의식 공감하고 있으니까 공소청장이라고 안 하고 검찰총장이라고 명칭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경과적으로 중간항적으로 근데 요거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왜 이걸 본류라고 얘기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우리 평론님 생각 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옛날에 당한 게 있어서 그래요. 이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제 내용을 뜯어보면은 검찰이나 뭐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실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가 바뀌었어? 간판가리밖에 한 거 아니잖아. 이거밖에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실은 함정 조항, 독소 조항들이 저는 순간 숨어 있는 구멍구멍이 다 부분이 있다고 있다. 봐요. 네. 예, 왜냐하면 얼마든지 이 해석을 이렇게 넓혀가지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 같은 거, 규칙 같은 걸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구멍들이 사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그 부분이 또 추미애 위원장이나 아니면은 우리 그 김용민 간사나 이런 분들이 하는 말도 일리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쳐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공소청장도 뭐 이제 마찬가지지만 절대 검사들은 검사란 말을 빼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게 그대로 가겠다는 거 아니야? 또 고등검사 공소청? 그게 결국 고등검찰청이지 뭐야. 이렇게 되는 것이고 3당 구조 똑같네. 예를 들면 상급자의 지위를 받는다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다. 내지는 기존하고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심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정부나 아니면은 민주당에서 여당에서 조금 더 디테일에 있어 좀 신경 써가지고 좀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좀 해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그 앵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거 자체가 그 본류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면 또 조금 이제 말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설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본류라고 하는 건 제가 뭐 규정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검찰의 폐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표적 수사, 별건 수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재명 정부의 안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봉쇄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접 수사 개시권도 없고요. 인지수사권도 폐지를 한 게 맞잖아요. 기관을 분리해놔가지고 엄격한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 때 달성하지 못했던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적어도 법안 내에 완벽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기틀 같은 것들에 대해 집중해주고 뭔가 설명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협의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 본류에 대한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칭송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좋은 평가 없이 나쁜 점만 이렇게 쏟아내니까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여기서 박수를 한번 칠까요? 갑자기 구경현 기자가 네, 네. 정부 대변인으로 이렇게 아니, 제 생각이 그렇죠, 저는. 네. 이제 그 지난해 사실 그 부분을 확정적으로 매듭을 지은 거였잖아요. 우선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그 수사와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법률적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라 물적 기관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인적으로 아예 차단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한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이제 뭐 소송 지휘라든가 아니면은 아니 소송 지휘가 아니라 그 소송 형사소송법에서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을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검찰에 대한 어떤 불안함 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걱정된다라고 또 말씀하신 거고 또 거꾸로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경찰에 대한 어떤 통제 그리고 아무리 공소청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가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여러 어떤 통제 장치를 넣어야지 기소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의 어떤 시각차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라고 보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아까 구교영 기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큰 뼈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견을 가지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디테일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조율만 되면 정부안을 확정짓는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권이나 지휘감독권 이 논쟁도 사실은 앞에는 치열했어요. 새 정부 초반에는 치열했는데 결국은 중수청은 행안부 소관으로 간 거고
공소청은 법무부로 갔기 때문에 두 기관 사이에서 엄밀하게 일하기가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놨죠. 단절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수사 지휘라든가 예를 들면 지휘권 행사 부분 같은 것들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관 소속이 달라가지고 누구 말을 들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이제 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조금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또 보니까 여기 보면은 그 중수청과 관련해 가지고요. 네.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음. 인지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라고 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통보를 하게 되면은 공소청이 또 보안 수사 요구권 이런 거를 또 행사해서 행사해가지고 이게 또 공소청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 아니냐. 이제 법사위원들 일부 의원들이 약간 그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데 네. 저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검사와 지금 경찰의 어떤 그런 수직 관계에서나 가능한 거고 좀 대등하게 중수청하고 네. 공소청 일단 대등한 관계로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수청이 어쨌든 권한이 확대되는 거고 또 공소청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통보를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면은 그 자체로 서로 견제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은 또 제가 그 법사위원들이 주장하시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또. 아니, 근데 네. 진짜 좀 위험한 부분이 있긴 해요. 아, 위험 음. 어떤 그러면 부분입니까? 네. 공소청 검사가 특사경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기존 검찰 수사 이력이 네.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 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뭐가 달라진다는 거지? 달라지는 신용만 하고 제대로 안 달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검사가 상급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또 명확히 그런 써 있어요. 그 규정도 네, 있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현재 네. 있는 구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니 지금처럼 위에서 이렇게 자기네가 기획해가지고 대통령이 누른다거나 정권이 눌러버리면 자기네끼리 또 장난칠 거 아니야?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또 있고 그다음에 공소청에 있는 검사가 다른 검사에게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있는 거 도대체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지금 장난쳐? 우리한테 왜 이래? 이런 느낌 사실 들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 안에 하나하나 이제 뭐 따지고 보면 사실은 너무 아주 극단적인 예와 우려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약간 반대하신 측면도 있어요. 어떤 공무원이든 다 지휘 감독 체계를 지휘감독관이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지휘 감독 체계를 가지고 문제 삼아 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독립된 사실은 수사기관 경찰도 마찬가지고 다 있을 다 거예요. 있어요. 네. 근데 그런데 그 이제 말대로라면 아예 그 말을 빼버려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개 검사 한 명이 수사관이나 아니면 공소청 검사 한 명이 모든 거를 자기 마음대로 다 하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누가 진다라는 건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여러 명이 갈 수가 있잖아요. 검사 여러 명이 비당될 수가 있는데 그 사건 처리가 중구난방일 때 지휘가 되지 않는다.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지휘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예컨대 노영희 변호사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사기죄를 5억을 저질렀는데 노영희 무죄. 왜 나를 굳이 아 무죄는 무죄 무죄예요. 불기소. 지금 네. 구개형 여기는 진짜 생긴 게 조금 그런 것도 죄가 되면 여기는 그거 제가 되더라고요. 즉시 기소. 제가 즉시 기소. 되더라고요. 여기는 뭐 뭔가 선해 보여. 보안 수사가 필요해. 보안 수사 요구. 이렇게 하면 일관된 어떤 똑같은 예. 어떤 공정한 어떤 수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할 때는 책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한다면 저희가 무조건적인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닌 거죠. 저는 기본 안 된다. 저는 그것도 예. 사실은 지금 현재 자꾸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검사들이 우리한테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하거나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맞아요. 사실은. 자기네들이 네. 잘못했다. 네, 우리가 그렇죠. 앞으로 이런 짓 절대 안 하겠다.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해주고 그냥 뻣뻣하게 고개 쳐들고 자기네들이 계속 잘했다고 하니까 전 이 일이 계속 벌어지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들한테 전혀 양해를 구하지 야 이거 않잖아요. 정확한 진단이다. 네. 왜냐하면 우리들한테 예를 들면 왜 이런 일이 필요함되라고 스스로가 내가 그동안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나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러면 차라리 우리가 귀를 열고 들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너무 공감되는 게 근데 지금 그런 얘기가 안 하고 예. 그냥 자기네끼리는 뭐 계속 잘했다고 그러는데 옆에서 계속 쟤네들 말 들어주면서 얘네들이 고쳐달라는 대로 다 고쳐주고 야, 이거 정확한 거짓말만 진단이다, 하고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처럼 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나요. 네. 왜 어떤 법안이 나오더라도 저희가 다 이걸 싫어하는 거야, 하나하나 디테일 하나를 걱정하냐면 결국에는 불신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검찰 자체를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검찰을 어떻게 믿냐? 왜냐하면 얘네들이 반성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어떤 법안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법안의 어떤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믿을 텐데 지금은 뭐라고 말해도 이거 과연 이렇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게 그리고 이 되는 것 같아요. 검사들이 비겁하게 법무부 장관 뒤에 숨고 총리 뒤에 숨고 이 정부 뒤에 숨는 거예요. 대통령 뒤에 숨는 거예요. 직접 의견을 말하지 않고 특히 내 저기 생각이 어떤지를. 뭐 민정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검사 출신이고 자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네 편인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하나도 안 고쳐지는 것 같은데 자기네를 그냥 믿어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만 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젠가 그 SNS를 보다가 전직 검사장인데 이제 로펌의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본인한테 그런 질문을 했나 봐요. 뭐냐면은 요즘 검사들은 이런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니까. 왜 의견을 왜 이렇게 하냐고 했더니 뭐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뭐 특검 등등에 파견 나가서 했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써놓은 걸 보면서 속으로 천불이 나는데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정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신하는 근저에는 앞에 있었던 정치 검찰의 행태에 대한 확연한 반성과 이거 어떻게 참회가 없었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지금. 아니 더더군다나 우리가 그거를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사실 검찰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이 와중에도 느끼는 게 제일 비근한 얘기가 그거예요.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에서 그 사람들이 막 40명이 전부 다 우리 돌아갈래. 니네 검찰청법 개혁한다고? 우리 다 바보 만든다고? 우리 그럼 협조 못해. 이러면서 완전히 개판 쳐놓고 나갔잖아요. 미안하지만 개판 쳐놓고 나갔잖아요. 근데 진짜로 개판 치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또 말을 해줬어요. 저런 분 같은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믿으려 그랬어.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런 정부에 있는 분들이. 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저 김남국 대변인 했다는 게 아니고. 네, 미안합니다. 깜짝이야.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약간 좀 뭔가 선회하려는 분들이 나 같은 네.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해왔고. 네. 그랬는 내가 했으니까 좋아하는 거 봐. 그랬는데 우리가 이번에 완전히 당했잖아요. 뭘 당했냐? 김건희 특검에서 했던 거 다 무죄 나오고 공소기각되고 이번에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재판에서는 준비도 안 해놨냐고 그건 판사한테 진짜 말이 안 혼나고 되더만요. 그걸 그러니까,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지네만대로 또 이렇게 장난질 쳤구나 이러면서 우리 보고 믿어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논쟁 속에서 사실 걱정이 되는 것은 뭐 지지층의 분열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거두는 부분이 걱정되는 게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말로는 두 분 법조인이시니까 더 잘 알겠지만은 사실은 수사를 받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이 문제로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있고 아닌 것들이 있고 그게 사실은 곧 있으면 옵니다.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민주당과 법 여권 안에서 의사 합치를 못 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언젠가는 하고 결정을 10월 전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로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밀물 썰물 가듯이 싸우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누군가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사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변호사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매우 걱정스러워요. 네.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이 진보 세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종류의 담론이나 얘기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저는 더 걱정돼요. 솔직히 지금이야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의가 돼가지고 한쪽으로 가고 있지만 이제 지선 끝나고 나잖아요. 근데 당대표 선거 가지고 난리를 칠 거란 분열이 말이에요. 또 네. 네. 그렇게 되면 실제 그 작전책도 들어오고 뭐 누구도 분열을 원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부추기는 것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서로 상처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예전에 그 이낙연 대표 있었을 때 하고 그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에 그 서로 이제 막 싸울 때 선거 예, 경로에서 예, 경선할 때 아무도 거기 또 승복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 또 딴소리하고 이런 게 막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그동안에 있었던 쌓여있던 게 이렇게 지금 골마다 터지나? 이러면 대통령이 아무리 잘한다 그랬다가도 사람들이 금방 이렇게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걱정하면서 또 서로 간에 싸울 거 아닌가? 저는 이게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 아까 제가 했던 얘기를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정말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공소청법, 중수처법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이제 수사 구조나 지휘 감독을 사실 결정지을 보안 수사권 문제가 사실은 격렬한 논쟁거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들이 생산적으로 우리 안에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이 감정 싸움이 되는 순간 안 믿을 거거든요. 정부에서 이제 자문단에 속하신 그 박찬웅 교수님이 오늘 보이는 SNS에다가 보안수사권 폐지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 자문위원장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논의 과정을 백서든 뭐든 남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또 이 논쟁 과정에서 돌출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똑같은 겁니다. 지금 공소처법, 중수처법 민주당이 정리된 것 같아 보였지만은 돌출되는 것처럼 이 문제도 우리가 지금 보안수사 요구권을 정리한 것 같은데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꾸 걱정된다는 거예요. 사실 네. 걱정돼요. 왜냐하면 제도라고 하는 게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 제도는 실제 그리고 운영이 지금 안 된 상황에서 이제 가정해가지고 지금 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을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가능성을 100%다 차단해가지고 다 이렇게 딱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이쪽을 얘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은 저쪽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얘기는 끝이 안 날 거예요. 해보기 전에는 또 해봐도 아마 또 서로 간에 그렇죠. 얘기가 다를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보기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그러면 그런 논의를 진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 그 논의를 가지고 뭔가 분쟁을 자꾸 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문제 해결은 뒷전이고 서로 싸우려고 하고 있는 거냐 이제 이거의 문제인 거죠 사실은. 예전에 정필승 변호사가 저희 방송 예전에 나오셔가지고 했던 말이 뭐냐면은 정부가 출범하면은 초반에는 그냥 이재명 정부가 하도록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적어도 1년 정도는. 근데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6월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아직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갑론을박이 있다 보니까 그 말이 저는 다시 떠오르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적어도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일정 기간은 초반에는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우리 김남국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대통령 지지율이 리얼미터 기준으로 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더 올라가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받는 것은 일 잘한다라고 하는 평가 그리고 성과주의 실용적이다라는 이런 평가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 검찰 개혁을 포함해서 여러 개혁 입법들 하게 될 텐데 그 개혁 입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어떤 이념이라든가 추상적인 어떤 가치를 두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혁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이 개혁이 추구하는 방향은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예, 네. 지금 다 이것도 행정이거든요. 사법 서비스, 사법 행정이고 그것도 국민에 대한 서비스이고 그 기본 가치는 공정한 재판 그리고 그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무엇보다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되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어떤 행정에 있어서도 개혁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어떤 실용적인 가치를 생각한다면 이것도 역시 네. 믿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 오랜만에 네. 정말로 이제 열띠게 이렇게 갑자기 입장을 좀 얘기한 것 같은데 아 근데 여기서 네. 저는 쉼표를 찍고 싶은 게 민동기 기자님한테 질문을 좀 많이 주세요. 네? 욕을 좀 거의 안 드시고 계세요. 아 요즘 많이 먹습니다. 욕을 지금 거의 안 드시고 여기서 제일 자유로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제일 안 드시고 계세요. 좀 많은 좀 날카로운 좀 질문 좀 실제로 던져주세요. 아니 오늘도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비법조인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할 건데 네. 얘기를 할 건데 만약에 제가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뭐 반영되지 않고 결정이 되더라도 그렇다라고 해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 비난할 생각은 없다. 야,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박찬훈 검찰개혁 자문위원장이 그 민주당의 강경파를 비판하며 사퇴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박찬훈 위원장이 글을 읽으면서 아마도 곧 있으면 이제 자문위원회 공식적인 정리된 의견이 나온다고 하면서 그걸 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 의견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내놨나 싶었는데 그 아마 사정이 반대일 것 같아요. 아마도 본인 의견과 좀 약간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안 수사권을 무조건 원행대로 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에서 정리한 요구권이라든가 이런 식의 결론이기 때문에 아마도 사퇴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물론 제 추정입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로 이렇게 다들 고민인 네.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법조인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좀 출구 전략을 좀 가진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아, 출구 전략으로서. 아무튼 간에 그 박찬훈 위원장이 임명될 때부터 본인의 SNS에 과거에도 소신을 워낙 밝혀왔기 때문에 위원장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건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중차대인 시기에 이제 사퇴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